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두 가지 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바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먼저 이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 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제세 공과금, 생계비 이런 것들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실무상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과 본인이 부양해야 할 가구원수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해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병원비 지출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회생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실무상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합한 재산을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그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혼을 한 경우라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서 준 경우에 이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판결이나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근거로 추가 생계비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요즘은 양육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 생계비 지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몇몇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해준 계좌의 내역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 거래 내역을 첨부해야만 양육비 공제를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 판결과 다르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을 이유로 변제 금액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양육권자라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양육비만큼은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개인회생의 추가 발생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비와 생계비 인정에 대한 내용은 이 상담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신청인의 재산을 전부 반영하고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소명하도록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다 배우자에게 주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에서는 이 1억 원의 아파트에 대해서 50%의 청산가치, 즉 5천만 원을 본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혼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또한 법률적 재산 분할이 있었다 해도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앞두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금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재산 분할 명목으로 다 증여하는 경우에 또
이혼에 수반한 재산 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재산 처분의 행위로 보고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시에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해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혼을 한 경우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